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아무리 노력해도 벽에 부딪히는 기분,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도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것 같은 답답한 말입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이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과의 관계는 아무리 애써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걸까요? 어쩌면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바로 이 미성숙한 사람과의 관계가 왜 그토록 힘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이해하고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 철학적인 관점에서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철학은 우리가 삶의 본질과 인간 존재의 의미를 탐구하도록 돕는 학문입니다. 미성숙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철학은 깊은 위로와 통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지혜를 쌓아온 현인이 옆에서 조용히 조언해주는 것처럼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편안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숙한 인격으로 나아가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철학은 이러한 여정 속에서 우리가 미성숙의 원인을 이해하고 나아가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성숙한 사람은 왜 아무리 노력해도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첫 번째, 미성숙은 이성의 부족에서 시작됩니다.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을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바로 이성, 기계, 그리고 욕망입니다. 그는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이상적인 인간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종종 이 욕망이 이성과 기계를 압도하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즉, 감정이나 즉흥적인 충동에 쉽게 휘둘리고 합리적인 판단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즉시 얻으려 하거나 불편한 감정은 무조건 회피하려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마치 어린아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울음을 터뜨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고 이성을 개발하는 훈련이 부족하기에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합리적인 설명을 해주려 해도 그들의 이성적인 부분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했다면 마치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성숙한 사람과의 관계는 일방적인 노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에 급급하여 타인의 감정이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공들여 관계를 개선하려 해도 근본적인 이성의 부족 때문에 그 노력은 헛되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사고방식은 단기적인 만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미래의 결과나 타인의 감정적 반응을 깊이 고려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관계에서 반복적인 오해와 갈등을 야기하며 결국 양쪽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합리적인 대화를 시도할수록 그들은 오히려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논점을 흐리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은 마치 혼자서만 관계를 책임지는 듯한 압박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소통은 쌍방의 이성적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며 미성숙한 사람은 이러한 소통의 기반을 흔드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 미성숙한 사람에게는 자기 성찰의 부재가 나타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행복이 이성적인 삶을 통해 실현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자신을 돌아보고 덕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죠. 미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나 감정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깊이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말했듯이 자기 성찰은 성숙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미성숙한 사람은 이 첫걸음을 내딛기 어려워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보다는 외부 요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 때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다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모습은 자기 성찰이 부족한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태도는 관계에서 신뢰를 쌓기 어렵게 만듭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역할을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자기 성찰이 부족한 사람은 이 과정을 회피합니다. 결국 관계는 발전하지 못하고 같은 문제만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문제를 해결하려 해도 상대방이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모든 책임은 여러분에게 전가되고, 이는 큰 심리적 부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의 부족은 종종 자기 합리화로 이어지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상황 탓을 하거나 타인을 비난하는데 급급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감정과 행동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는 데 서투르며, 이는 결국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심각한 장애물이 됩니다. 성숙한 관계에서는 서로가 자신의 역할을 인정하고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지만, 미성숙한 사람은 이러한 책임감에서 벗어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로 인해 관계는 불균형해지고 한쪽이 모든 부담을 짊어지게 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은 끝없는 설명과 이해를 요구받는 동시에 스스로는 아무런 변화도 시도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깊은 좌절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미성숙은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 부족으로 이어집니다. 미성숙한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에만 몰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고통이나 기쁨, 슬픔을 깊이 이해하고 함께 나누는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철학자들은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서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성장한다고 보았습니다. 공감은 이 상호작용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미성숙한 사람은 마치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듯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든 상황을 이야기해도 그들은 별거 아니네,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와 같은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히 그들이 나쁜 마음을 먹어서가 아니라 타인의 감정을 자신의 감정처럼 느끼고 이해하는 능력이 아직 미숙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감 능력의 부족은 관계의 깊이를 얕게 만듭니다.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이해하는 것이 관계의 핵심인데, 한쪽에서만 감정을 쏟아내고 다른 한쪽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관계는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여러분은 이해받지 못한다는 외로움과 배신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방의 차가운 반응에 지쳐버리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심지어는 여러분의 감정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건강한 관계 형성을 어렵게 만들며, 결국 여러분에게 깊은 상처와 실망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공감이 결여된 대화는 마치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아서 아무리 진심을 담아 이야기해도 상대방에게는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감정적 에너지를 빠르게 소진시키고 관계에 대한 회의감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은 더 이상 감정적으로 교류할 수 없는 관계 속에서 고립감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미성숙한 사람은 자신만의 가치관을 창조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의존합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기존의 가치관에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을 비판하며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하는 초인이 될 것을 주장했습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타인의 의견이나 사회적 통념에 쉽게 휩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주관이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말이나 유행에 따라 쉽게 태도를 바꿉니다. 이는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아서 관계에서 일관성이나 신뢰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진심을 다해 조언을 해주어도 그들은 금세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려 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모습은 관계를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고 여러분이 쏟는 노력을 허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사람은 책임감 있는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하며 이는 결국 관계의 안정성을 해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신념이나 원칙 없이 타인의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에 따라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피상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만들고 진정한 의미의 유대감을 쌓는데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그들의 성장을 돕고 싶어도 그들 스스로가 주체적인 삶의 방향을 설정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노력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타인의 책임으로 돌리거나 남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관계의 건전성을 해치고 여러분에게 불필요한 감정 소모와 스트레스를 안겨줄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은 진정으로 신뢰할 수 없는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미성숙한 사람과의 관계는 감정적 소모가 심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미성숙한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성장하기보다는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의존하려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끝없는 우물에 물을 붓는 행위와 같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바닥이 보이지 않는 듯한 소모적인 관계는 여러분의 정신적, 감정적 에너지를 고갈시킬 수 있습니다. 세네카는 인생은 짧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소중한 자원을 어디에 쓸지 현명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노력만을 요구하는 미성숙한 사람과의 관계는 여러분의 소중한 에너지를 빼앗아가고 결국 여러분을 지치게 만들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자신이 희생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쉽고 관계에서 오는 기쁨보다는 피로감만 쌓이게 될 것입니다. 미성숙한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하여 타인에게 지나치게 기대거나 감정적인 지지를 끊임없이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시간과 에너지를 침해하며 점차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여러분을 감정적으로 옥죄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는 마치 감정적인 흡혈귀처럼 여러분의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은 관계에서 오는 행복보다는 부담감과 책임감에 짓눌려 스스로의 존재조차 희미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미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선택과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미성숙한 사람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회피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는 관계에서 신뢰를 쌓기 어렵게 만들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자주 발생시킵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약속을 어기거나 실수를 저질렀을 때도 진심으로 사과하기보다는 변명하거나 상황 탓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무책임한 태도는 상대방에게 깊은 불신과 실망감을 안겨주며 관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인내심을 가지고 이해하려 해도 반복되는 무책임한 행동은 결국 여러분을 지치게 만들고 관계를 포기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는 상호 책임감을 바탕으로 성장하며 한쪽만이 모든 책임을 지려 한다면 그 관계는 결국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7번째, 미성숙한 사람은 변화에 대한 저항이 강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변화를 두려워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한 점을 인지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변화를 시도합니다. 그러나 미성숙한 사람은 현재의 안락함에 안주하거나 변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보다는 변화 자체가 주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고정된 사고방식이나 습관을 고수하려 하며 타인의 조언이나 비판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발전시키는데 큰 걸림돌이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새로운 시도를 제안해도 그들은 변화를 거부하며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저항은 관계를 정체시키고 결국 여러분에게 무력감과 허탈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스스로의 의지에서 시작되며 타인의 강요로 이루어지는 변화는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8번째, 미성숙한 사람은 자신에게만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엄격한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실수는 쉽게 용서하고 합리화하지만 타인의 작은 실수에는 가혹하게 비판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잣대는 관계에서 불공정함과 불평등을 야기하며 상대방에게 깊은 불쾌감과 모욕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과 필요만을 우선시하며 타인의 감정이나 상황은 쉽게 무시합니다. 이는 마치 자신은 예외이고 타인은 항상 완벽해야 한다는 왜곡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상대방에게 큰 스트레스와 부담을 안겨주며 관계를 파괴하는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이해하고 배려하려 해도 그들의 불공정한 태도 앞에서 결국 여러분의 자존감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9번째, 미성숙한 사람에게는 현실 인식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들은 종종 자신의 능력이나 상황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며 객관적인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허황된 기대를 가지거나 반대로 비관적인 태도로 일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인식의 부족은 비합리적인 결정으로 이어지고 관계에서도 불필요한 문제들을 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는 약속을 남발하거나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결국 상대방에게 혼란과 실망감을 안겨주며 관계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려 해도 그들은 이를 비판으로 받아들이거나 외면하려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현실과의 괴리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오롯이 여러분의 몫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10번째, 미성숙한 사람과의 관계는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한정된 자원이며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이 결정됩니다. 미성숙한 사람이 바뀔 것을 기다리며 의미 없는 관계에 시간을 보내는 것은 참으로 허무한 일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무의미하게 소비하게 만듭니다. 대신 이 시간을 다른 건강한 인간관계에 투입하거나 자기 발전에 사용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연락을 기다리는 것만큼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도 드뭅니다. 특히 시간은 한 번 흘러가면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자원입니다. 한 번 낭비된 시간은 영원히 회복할 수 없으니 이런 무익한 기다림에서 벗어나 다른 데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우리가 삶에서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누군가의 연락을 헛되이 기다리는 대신 우리는 새로운 취미를 탐험하거나 자기 개발에 힘쓰거나 다른 인간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하고 자아 실현에 기여하며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결국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시간을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사용할 책임이 있습니다. 미성숙한 사람과 시간을 낭비할 바에는 차라리 혼자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내면을 다지는 것이 훨씬 이롭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미성숙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철학은 우리에게 위로와 동시에 명확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첫째, 자기 성찰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한계를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미성숙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좌절하고 지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 관계에서 힘들어하는가? 나의 노력은 어디까지가 합리적인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소진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신의 에너지를 현명하게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타인과의 건강한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필수적인 토대임을 기억하십시오. 둘째, 비판적 사고를 통해 관계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니체는 고통과 시련을 극복하고 더욱 강인해지는 영원 회귀의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고통이 성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불필요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미성숙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과연 이 관계가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아닌 이성에 기반하여 관계의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아픈 이별이 더 큰 성장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용기가 필요합니다. 셋째, 감정 조절을 통해 자신의 평화를 지켜야 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불안과 절망 속에서도 자신의 존재를 긍정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조언했습니다. 미성숙한 사람의 행동 때문에 여러분의 감정이 심하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미숙함 때문에 여러분의 소중한 감정을 소모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을 억압하기보다는 건강하게 해소하고 그들의 행동에 지나치게 몰입하지 않도록 감정의 거리를 두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평화로운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쉽게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길러줄 것입니다. 스스로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넷째,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미성숙한 사람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마저 그들의 무책임함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행복은 오직 자신에게 달려 있음을 인지하고, 타인의 미성숙 때문에 자신의 삶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선택과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굳건히 잡으십시오. 당신의 삶은 당신의 책임이며, 그 어떤 누구도 당신의 행복을 대신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스스로의 삶을 가꾸고 성장시키는 데 집중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공감 능력을 자신에게도 발휘해야 합니다.